안녕하십니까? 정말. MIG. 네. 네. 여기 멋있는 게 붙어 있네요. 네. 커스텀 익조스트. 네, 커스텀 배기. 네. 뭐 이런 회사가 있답니다. 네, 오늘 뭐 갖고 왔죠? 네, 혼다 CR-V. 요. 네, 주행 시승기를 마쳤고요. 이제 하부를 보겠는데요. 따라라. CRV하고 MRG하고 가운데 R자가 똑같네. 그럴까요? PPL인가 이거 혹시? 자,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네, 청매죠. 총매인데, 예,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던 뭐가- 캐털리스트.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벗겨져요. 뭐 지금. 떨어져요, 대표님? 여기 녹이 나 있잖아요. 여기 쫙 녹이 나 어디 봐. 있는데. 오, 진짜? 여기다가 이제 방청을 위해서 이게 프라이머 같은 걸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네. 열 때문에. 요걸 방청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열이 많이, 이게 녹이 많이 하부에서 발생하니까 혼다에서 그래 뭐 우리가 처리해줄게 하고서 했는데,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프라이머를 뿌리면 안 되고 흡착이 되는 우레탄 방식이라든지 표면 가공을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방청 왁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르든가. 근데 이제 제조 과정에서 뿌린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제조가 전 뿌린 거 아니에요.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 마치 네. 애프터마켓에서 하듯이 네. 그냥 쫙 뿌린 거예요. 뿌린 거예요. 옆에 다 튀어 있죠. 요게 지금 혼다에서 네. 혼다 코리아에서 이 코리아에서 했을까? 녹 많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게 다 떨어지잖아. 다 오, 다 떨어져. 이거 떨어지잖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래 놓고서는 방청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보증해 주는 건가 이거? 눈이 내리고 있어, 세상에. 아 이러니 양아치란 소리 듣지 이거. 요즘 그러네. 이게 뭐야 이게? 장난해? 아 진짜. 이거 손 안 대신 거죠? 아무것도 안 대신 처음 거죠? 열어보신다잖아요. 와.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바르지 말든가. 아하 참. 오, 계속 떨어져, 어떡해. 이런 데도 지금 군데군데 녹 나 있어요. 이런 데도. 요런 데. 뭐 요런 거야 뭐 녹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요런 데 군데군데 나 있고. 많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총매 쪽에 열을 많이 받으니까 네. 요쪽에서 이제 녹이 많이 발견되고 하니까 이제 이게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방청 그 프라이머 같은 걸 뿌린 거죠. 방청 그 액을. 그래서 이렇게 흡착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방청을 하는.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열이 심하게 받으니까 제대로 안착이 안 같이 안 되고 붙는 거지. 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에 강한 소재를 해서 아예 그냥 열을 받더라도 견디는 소재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떨어지고 뒤에는 멀쩡해. 붙었는데 네, 뒤에는 멀쩡해. 붙어 있어. 네. 그 보면 여기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은색 스프레이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게 그렇죠. 네. 다 장착된 이게 스프레이를 쭉 뿌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녹방지를 이런 식으로 머플러하고 뭐 이렇게 해놨네. 빵지 했다는 게 이거구만. 그렇죠? 네. 진짜 스프레이 자국이 아주 선명하네요, 이렇게. 이게 혼다 코리아 문제인가? 혼다 문제인가? 글쎄요. 뭐 여기는 아직 열을 많이 안 받으니까 예,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앞쪽에 총매 쪽하고 총매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부스러져서 다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부스러져서 다 떨어지고. 조심하세요. 물론 이런 소재로 해서 녹을 방지할 수 있으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많이 받는 부분을 뭐 열에 강한 실리콘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특수 그 혼합된 뭐 폴리우레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분말 아크릴 같은 경우에도 열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열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뿌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벗겨지잖아. 2,000kg인데. 2,000kg인데. 네, 맞아. 하나만 와요 하나만 와. 다시. 뭐 어쨌든 뭐 자기네들이 10년 방청 보증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 말아서 해줄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대증. 그러니까 문제가 증상만 없애주는 거. 근치를 안 하고 이렇게 대증요법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계속
덧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짠데 또 째고 고친데 또 고치는 그런 형국이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모기 발생이 돼 있으면 네. 여기다가 스프레이 하나 덧뿌려서 안 보이게 그렇죠, 하듯이.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게 증상을 없애주는. 그렇죠. 원래는 모기 생겼으면 싹 갈아내고 네. 거기다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녹을 방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면을 싹 긁어내야 돼요. 녹난 부분을 긁어내가지고 거기를 이제 강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녹이 안 나는 재질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도금을 해서요. 아니면 뭐 징크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놓던가. 그런데 이제 징크 같은 것들은 계속 발라줘야 돼. 계속 발라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재질이 녹이 안 나게 하려면 그래서 좋은 재질로 써야 되는 거야. 녹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이렇게 녹이 막 이렇게 창궐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군데군데 약하게 보이는 건데 이런 거는 이 강을 쓴 차들에서 부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2017년형 모델에 이거 출시되면서 되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거의 분노에 가깝게 정말 그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재질을 바꾸는 건 힘들지만 제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상처 입어가지고 찢어졌는데 반창고 붙여준 거예요. 아물지. 그 제대로 안 물겠어? 그냥 내릴까요? 여기까지 다 봤는데. 화가 났어요 지금? 네? 내릴까요? 볼맛이 안 나? 밥도 먹었고 볼장 다 봤는데. 아 근데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또 그럼 엄청 화가 난 건가 봐요. 안 먹었으면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감사한 줄 아세요 지금 밥 먹고 왔어. 네, 뭐 네. 이게 엔진입니다. 네. 되게 앙증맞게 생겼죠. 네, 변속기입니다. 이게 요만- 1500cc니까 그러네. 엔진 오일팬도 되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오일팬이 이렇게 작은데 오일 증가하니까 얼마나 시급해. 소비자들이 아 정말. 혼다의 마법, 기술의 혼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기술 문서를 저희가 못 봐가지고 저희도 무슨 문제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연료 필터, 그러니까 엔진 오일 요 안쪽으로 그 크랭크 쪽으로 오일이 증가하는 거는 연료밖에 없어요. 연료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젝터나 연료 펌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인젝터에서 셀 일은 별로 없잖아요. 새더라도 네. 그게 디젤처럼 벽을 타고 그렇죠. 그걸로 내려간다. 그건 조금 왜냐하면 쉽지 않죠. 가솔린 특성상 그냥 다 타버리는데 조금만 불만 붙여도 결국은 연료 펌프하고 고압 노즐 사이에 어디에선가 누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타고 들어간 걸 텐데 뭐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하니까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라든 뭐라든 그 증상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면 되는 거니까 뭐 거기에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너희들 왜 그거를 축소시키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네, 더 이상 이제 엔진 오일과 관련된 기술은 지금은 없죠, 차주님? 네, 아직은 뭐 이렇게 보고된 바가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볼 문제고 이 녹 문제는 계속 차주분들이 추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다른 부분도 하나를 보면 우리가 왜 10가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다른 부분도 대시보드 안쪽에도 페인트 흡질이 칠했을지. 네, 정석적으로 근칠을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CRV 차주분들께서 녹으로 고생하신 분이나 그걸 염려해서 차를 사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번 포인트, 녹이 난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 지금 촉매하고 머플러 이렇게 칠해놓은 걸 보면 다른 부분도 눈 가리기식의 어떤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변속기에는 뭐 CVT고요. 네. 여기서부터까지.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일상적인 영역에서 좋아요. 예. 그다음에 자동 변속기하고 수동 CVT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럴 수 있는데 예, 자동차를 이제 제대로 운전을 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포츠 영역에서는 확실히 부적합하구나. 그리고 또 엔진의 출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스포츠 모드에서 활용을 하기에는 생각이 너무 많다. 네. CVT가 이론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 때는 진짜 무단 연속적으로 변속할 때가 네. 이제 훌륭한데 네. 현실에서의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CVT는 자동 변속기의 6단이든 7단이든 8단이들을 흉내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네. 느낄 때는 네.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 변속기랑 거의 흡사하다. 그렇죠.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영역에서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닌 척을 하거든 얘가. 네, 그렇지만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척하면 어떻게 된다? 뽀록나지. 스트레스 좀 뽀록 나는 거야. 내가 인자한 척하지만 관대한 척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확 센스를 바꾸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네. 당신이 그렇잖아. 이렇게 떠넘기기 아무도 예. 아니라고 말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CVT도 네. 일상적인 영역에선 자동 변속기를 잘 흉내내서 1단, 2단, 3단, 4단 하는데 네. 얘를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확 바꿔버리니까 얘가 뭐지? 2단, 3단, 2단, 2.5단, 2.1단, 2.3단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 생각은 심플하면 좋다고. 맞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로직이나 움직이는 어떤 동작들이 심플하면 좋은데 얘는 심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슬리하게 계속 바꿔나가다 보니까 정말로 빨리빨리 전환돼야 될 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로직 자체가 손실을 주는, 그래서 스포츠 운전에서 좀 답답한 느낌을 주거나 왜 이렇게 안 나가? 왜 쓸데없이 이렇게 웅거려? 아니면 왜 여기에서 갑자기 회전수를 떨어뜨리지? 이런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요. 연비는 되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연비는 뭐 누적 1,900km인데 11.4. 완전히 공인 연비랑 똑같아요. 네. 실제 연비도 체감도 그 정도 되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도 그렇고 변속기도 그렇고 그냥 유유자적 일상적인 용도로 가족도 일상 싣고 용도로, 네,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용도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변속기도 불편함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혼다는 이러겠지. 이걸 가지고 스포츠 운전을 하는 김드라가 이상하더라. 네. 자, 그래서 뭐 엔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 효율은 좀 봤고요. 이게 뭐 1500cc인데 괜찮아요. 이게 1600kg이거든요. 이게 공차가. 이 정도 무게인데도 크게 스트레스 없이 움직이는 어떤 그 효율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 모델에서 최대 출력이 막 7000rpm에서 나오는 그런 엉뚱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아까도 주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콘 모드로 낮은 RPM 한 1500, 2000 그 밑에 RPM으로 악셀을 살살 밟을 때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정도로 그렇죠. 얘가 저속 토크도 괜찮고 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진하고 변속기는 일상 영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난다 얘. 나도 받는다. 묻었나 보다. 피가 모자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튀었나 보다. 서브 프레임이 요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대가 요게 다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봤어요. 여기는 플라스틱이고요. 왜 여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안 해놨지? 하다가 말았네. 요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떡해? 플라스틱이 초광화 울트라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렇게 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다가 말았지? 근데 가운데 뾰족하게 치거나 하부를 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러니까. 얼코들은 이중 서브 프레임으로 해놨는데 얘는 또 그게 아니네요. 알루미늄하고 각하고 같이 이중으로 해놨는데 서브 프레임이 넓게는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또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이드 멤버처럼 뭐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위쪽에 사이드 멤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내려와 있어서 요즘은 이게 옵셋 충돌에서는 사이드 멤버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죠. 받을 거잖아요. 같이 이쪽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본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늘 편집장님 이야기하시는 하부를 친다든지 전봇대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근데 이게 미국 모델인데 왜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강화를 안 하나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잘 팔리니까 빼는 거지 그냥. 이런 사고가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턱들이 많고 하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 좀 덜 노출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좁고 턱이 많고 하니까 미국하고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고 때 그래서 이렇게 범퍼도 보면 안에 이렇게 빔이 이쪽으로 익스텐션 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미국은 5마일 범퍼라는 기준이 있어요. 5마일일 때 차체 손상이 없어야 돼요. 그 이하에는. 그래서 측면이든 앞쪽이든 손상이 없어야 되고 그 손상이 없어야 보험료가 적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안전 규정을 다 맞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안 맞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뭐 그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 나오긴 할 거예요.
전륜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사용된 게 없네요. 네. 네, 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너클도 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어코드에 비해서 요건 조금 네. 재료를 많이 아꼈네요. 네. 어코드는 로우암하고 너클이 알루미늄 합금이었는데 얘는 다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공차 무게라든지 이런 건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가격을 좀 더 그러겠죠. 가격 네. 때문이겠죠. 네, 가격 원가를 좀 더 줄여야 되는 무슨 그게 있었는 것 같아요. 사륜 시스템 때문에 그런가?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어코드에 비해서는 좀 가격을 낮추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조정을 한 건가요? 서브 프레임에서도 가격을 많이 낮췄고요.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도 이렇게 좀 녹이 나고 있네요. 2,000km인데. 여기. 네. 살짝 비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전륜 기반이에요. 이 차는 전륜 기반인데, 전륜 기반이면서 후륜 쪽으로 이제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륜구동이라 그래도 주 동력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분배하는 형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륜일 때는 후륜으로 주로 보내고 거기에서 트랜스퍼 케이스, 트랜스퍼 유닛에서 뽑아가지고 앞쪽으로 그렇죠. 공유를 하는 거고 얘는 전륜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전륜이 기본인데 엔진에서 일단 양쪽으로 빼준 다음에 네. 빼준 다음에 거기서 수도꼭지를 하나 틀어서 뒤로. 뒤로 쭉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구동될 때는 거의 뭐 9대1, 10대 빵 이러고 다니다가 트랙션이 필요할 때 뒤쪽으로 분배를 해주는 건데 보통 후륜 쪽에 분배를 할 때는 뭐 많아야 30. 30%. 예. 뭐 그 이상은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이 전륜 구동일 때 전륜 쪽에 언더를 빼주고 앞에서 힘을 빼서 그렇죠. 빼는 것도 얘가 보정을 해주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예. 뒤로 밀어주는 것도 보정을 해주는 거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딱 30%예요. 그래서 전륜을 기반으로 한 사륜 구동은 스포츠 주행 시 7대3, 뭐 아주 특이한 경우가 6대4, 거기까지입니다. 5대5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가는 거는 크게 이렇게 부담 없이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지사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요즘은 전자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네, 스티어링 기어는 렉 방식이네요. 렉 기어 방식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컬럼 방식으로 안 돼 있어서 요거는 잘 해놨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싱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되게 크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장착돼 있는 이게 브레이크가 힘을 받으면 브레이크를 네. 힘 받으면 노면 저항력이 뒤를 밀 거잖아요. 그러면 네. 힘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꺾일지 네. 그런 거를 이 부싱의 크기랑 강도 이런 걸로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를 만드는데 네. 이렇게 크게 자리를 하고 나니까 여기 또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 저 예전에 그 에커먼 스티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엔드에 물리는 너클을 잡는 위치를 여기라고 하면 여기를 잡았을 때 얘를 어디다 둘 건가가 수학적으로 이제 정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예. 저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가 여기가 잡혀지면 예, 여기가 맞아줘야 고정이 돼야 되죠. 되니까. 예, 예. 그 위치를 예. 이제 서프레임처럼 뭐 하나 연결해서 달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밑에 보니까 무슨 뭐 다리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튼튼하게 고정을 해놨어요. 예. 동력을 후륜으로 보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그걸 꾸역꾸역 짜 맞춰 놓은 거, 꾸역꾸역 하면 좀 욕하는 것 같은데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정밀하게.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치식으로 다리 만들어서 공간 만들어 놓고 그 앞쪽에다 트랜스퍼 유닛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드라이버 프레퍼리 샤프트 빼고 또 그 위에다가 렉방 이것도 컬럼 방식으로 쓰면은 또 간단한데 거기다 또 렉 방식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 로우암을 그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의 하중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또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 기본기는 되게 좋아요. 지금 이 혼다 어코드 그 CR-V가 자동차 SUV로서 기본적인 달리기와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안정감을 가져가고 이렇게 또 그 스티어링 기어도 조작을 하면서 뭐 다양한 어떤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밀도 있는 설계는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이런 마감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노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어떤 처리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반면에 또 이렇게 재료는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원가를 좀 아낀 부분들이 좀 보이고 그래서
좀, 예, 복잡한데요? 이렇게 뭐 딱 좋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유, 너무 나쁜데, 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예, 애매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본연의 성능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부품의 구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예, 네. 충실한 것 같고 예, 예. 그 기능을 완성해서 뭔가 부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 같고. 그냥 이런 것 같아. 이성은 잘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감성이 없어. 뭐 이런 정도?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필요까지 만족시키면 좋겠는데 가장이 돈은 잘 벌어와.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뭐 각자 알아서 니들이 있어. 휴일도 각자 알아서 살아. 뭐 이런 가정? 예,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무미건조한? 하지만 괜찮아요.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흠잡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드라이브 샤프트 저쪽 허브 쪽이랑 이런 데는 녹은 없네요. 예. 여기요? 네. 여기구나. 스타트 서 있다가 스타트 할 때 핸들을 자꾸 확실히 확 밟으면 사실은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밟았는데 핸들이 쑥 틀어지면서 차가 이렇게 쑥 도는 그렇죠. 이런 걸 토크 스테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동력이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는데 그게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쵸? 지금은 그거를 상세하고 걸러주고 이러는 것들이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TCS가 다 걸러요. 네. TCS가 그게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륜의 토크가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벌써 그 센서들이 토크 불균형에 대해서 딱 감지를 하고 예, 토크를 예,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토크 스티어가 일어나려면 또 이런 전륜 구동에서 뭐 150마력, 190마력 이런 차들은 거의 예,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그걸 조정하는 방식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드라이브 샤프트의 두께라든지 힘 전달하는 어떤 뭐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자동차 제어라는 측면이나 트랙션 제어 아까도 이제 차주분이 그런 질문하셨잖아요. 사륜구동이 강원도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각보다 IT보다 더디긴 하지만 자동차의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센서류가 너무 많아요. 센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센서류가 유기적으로 동작을 할 때 오는 어떤 오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결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뭐 반복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자동차의 오토모티브 인증을 받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뭐 CPU라든지 뭐 ECU, 뭐 정션 박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센서들, 그 다음에 뭐 캐퍼시터, 뭐 그 이런 어떤 주요 부품들이 최신 스펙에 아주 굉장히 용량이 넉넉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전 거예요, 예전 거. 그러니까 한 2세대, 3세대 전 자동차의 그 컨트롤 유닛들도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냐면 그런 제품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인증은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오토모티브하고 뭐 ISO 26262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증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컨셉트카 나오고 이제 양산 버전 나와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면 누구누구가 이제 붙냐면은 거기에 양산팀 붙고 구매팀이 붙어요. 그럼 이제 양산팀하고 구매팀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전체 아웃부에서 요게 부품에 요게 들어가는 금액은 요 정도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해서 기능을 구현해 놓으면은 이거 부품 이거 어떻게 구입할 거야? 그리고 또 양산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성형을 해서 금형을 또 다시 떼야 되는데 그 비용 어디서 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낮춰야 되는데 그걸 뭘로 낮추냐면은 오래된 부품, 예전에 사용했던 부품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프로세서나 뭐 이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MOQ가 보통 10만에서 100만 단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동차는 이런 잘 팔리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차들은 그렇게 못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사, 프로세서 제조사라든지 뭐 메모리 제조사랑 딜을 해도 그 메모리 제조사에서는 그런데요. 니들 몇 개나 팔 건데 그러면 10만 그러면 야 귀찮다.
최신 제품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해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배터리 전원. 전기 시스템. 예, 전기 시스템이 12V에서 48V로 승합을 해야 되는데 이 승합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거기 PCB에 들어가는 모스펫이나 캐퍼시터들도 다 용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다시 다 설계해야 되고 다시 다 짜야 돼요.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러니까 배터리 올리고 알터네이터 올려가지고 승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품 전기 들어가는 뭐 정션 박스, ECU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두꺼비 집에 배선에 우리 뭐 100kW 용량으로 그렇죠. 집안 배선을 네. 속에 다 깔아놨는데 네. 우리 승합하자 220V. 그럼 난리 나는 거야. 다 드러내야 돼. 그럼 뭐 건물 때로 부실 수도 없고. 그렇죠. 응? 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내갖고 다 바꿔야 돼. 전선 맞아요. 줄게. 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과도기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완전히 바뀌려면 이제 전자 시스템부터 싹 걷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바뀌. 그래서 차세대 동력원이 전기차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걸 바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너무 많죠. 어차피 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포맷에서 바뀌어져 그렇죠. 버리면 네. 차라리 낫지 않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폭스바겐이 2026년 이후부터는 내연차 개발 안 한다고 한 게 이제 내연차 기반에서는 이런 파트너들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 파트너 말고 다른 파트너 선정하려면 부품 단가서부터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48V 쓰자는 이야기가 20년 됐어요. 20년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그만큼 바꾸기 힘들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리드로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이크로라고 해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로 가거나 아예 전기차로 가서 싹 다 그러니까 집을 다시 짓자.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고쳐서 쓰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다시 짓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구성의 자동차는 사실 2세대가 이제는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음 세대부터는 이제 자동차가 크게 바뀌게 될 텐데 어떻게 됐든 뭐 지금 형태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제조사들이 모든 걸 다 어떻게든 고쳐서 쓰려고 지금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현재 이루어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센서 수도 부족하고 그 센서를 원활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전기도 자동차에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사고 방지용으로 뭐 본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용도로 보험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믿고 던지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인들에게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너무 믿지 마. 예. 그냥 혼자 운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얘가 잡아주는 거 그건 그렇죠. 좋은 건데 예, 야, 나 피곤한데 졸았다 얘가 알아서 운전해주겠지. 네. 어떤 그렇게 분은 부산까지 샌들 몇 번 잡았더니 가더라.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자동차의 프로세서 자체가 성능이 고성능도 아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도 아직까지는 이게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단선이 될지 어느 쪽에서 그 전류를 제대로 그 릴레이를 못 해줘가지고 끊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나눠 쓰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PCB 쪽에서는 그 릴레이를 통해서 전류를 흘려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 0, 1이라는 게 이게 스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0, 1로 돼 있는 건 스위치가 연결돼 있느냐 끊었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딱 끊어져서 단전이 된다 그러면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푸른 디퍼런셜인데 그 디퍼런셜 안쪽에 이제 출력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클러치, 네, 유압으로 작동하는 클러치 여기 들어가 있어서 요게 이렇게 눌러주고 빼주고 눌러주고 빼주고 그런 장치를 하고 스테빌라이저가 여기 뭐 젓가락이죠. 어딨죠? 와 이렇게 얇은 아, 스테빌라이저 여기 가는 있구나. 스테빌라이저는 진짜 이거 잘라서 젓가락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얇다 이렇게. 얇은 대신에 작용은 좀 넓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맨 끝으로 지금 가 있어요. 끝에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퀴 위아래로 움직이는 만큼 작용을 시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얇지만 작용을 넓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얇은 힘으로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게 롤을 저항할 때 부드럽지만 그래도 끈끈이 버티는 힘을 주는 어떤 느낌으로서 좀 작용하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요게 탄성계수라든지 뭐 재질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만져봐도 오, 그러네요. 날창날창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하중을 받으니까
롤이 컸단 말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딱딱한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하중을 딱 받기 시작하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후륜 쪽에 되게 날창날창한 스테빌라이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보면 굉장히 날창날창해요. 기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이라든지 쇼크업쇼버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게,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으면서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스테빌라이저에서는 거의 신용만 하는, 신용. 거의 뭐 나 있다 뭐 그 정도. 여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네. 여기 저 로우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렁클은 알루미늄 합급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비하면 얘 뒤쪽을 너무 잘 해놨네. 앞에는 인스턴트인데 여기는 정식이네요. 스테이크네요. 스테이크.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완전히 세팅이 어코드야. 똑같아. 그래요? 어코드 하부를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 구조도 똑같아요. 재밌어요. 그 위에 어퍼안 보면 형상도 저런 식으로 U자로 돼 있어서 마이너스 캠버로 당기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링크는 토아웃으로 살짝 열어줘요. 이게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각도는 아니에요. 보니까 살짝 벌려주는 용도인데 위에는 그래도 꽤 당겨주는 그런 구조예요. 잠시만 저기 네. 보여줄게. 그 다음에 어코드처럼 트레일링 암이 이렇게 살짝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재미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CRV에서 이런 어떤 스포츠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멀티링크 구조를 해놨다는 게, 그러니까 혼다는 어쨌든 편하든 뭐 스포츠 세단이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달리기 성능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기능성은 일단 갖추고 나서 딴 걸 생각하려면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차고가 높게 되면 이게 차체 중심하고 롤 센터하고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길게 되면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트암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심력으로 인해서 그 롤이 좀 더 가중이 돼서 커지죠, 그 힘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인 그 단점들, 그 구조적인 취약점들을 이런 링크 구조로 극복을 하면서 4륜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얘가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예요. 그 SM6가 승차감은 포기했지만 주행 성능이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 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서킷에서 잘 달리게 하면 롤 스텝 피니시를 강하게 잡아놓으면 잘 달려요. 그리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 식당은 값은 비싼데 맛은 있어. 그렇지, 그거야. 그만한 비용을 값을 치르고도 맛이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값싸고 맛있고 영양가 있고 깔끔한 게 어려운 거지. 값 비싼데 맛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승차감을 해치지 않고서도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진짜인 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SM6를 얘기할 때 주행 성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안 하는 게 그거예요. 잘 달리는 건 아는데, 괜찮은 건 아는데, 그게 일상 도로에서 접지를 이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차가 있거나 도로가 일정하지 않으면 한쪽에 트랙션을 잃게 되니까. 모든 도로는 서킷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승차감도 안 좋고 트랙션도 잃어서 차가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좀 더 유연하게 노면과 접지를 유지해 나가면서 주행 안정성도 갖고 오는 이런 세팅이 좋은 세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깔끔하고 영양가 있는 세팅은 돈 없으면 못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근데 얘는 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면서 안정성과 주행 그 밸런스까지 가져갔으니까 잘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려면 뭘 넣어야 된다? 뭘 넣어야 돼? 토션빔을 넣어야 된다? 멀티링크를 넣어야 된다? 멀티링크. 그치. 멀티링크를 넣어야 돼. 멀티링크도 저렇게 스포츠 성능을 잘 구현해서 승차감과 그 주행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해놓으면 소비자들은 적당한 승차감과 주행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어코드 그대로 이렇게 이왕이면 전문도 어코드처럼 해놓지. 후륜만. 그러니까 이 CRV가 보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코드는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실하게 세단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 써야 돼.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때려내야 돼 했는데
SUV는 그나마 조금 이 CRV가 그래도 다른 명성도 브랜드에 있고. 비해서는 좀 명성도 있고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하니까 에이, 뭐 중국에서 혼다 카피캣들이 엄청 많아요. 혼다 차를 정말 좋은 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건 좀 캐시카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얘라도 좀 마진을 높게 마진 좋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혼다가 또 양심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데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행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밸런스를 잘 입혀놨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칭찬을 못하는 게 또 이렇게 논문자라든지 이런 어떤 잡음이 일어났는데 이걸 대응이 영 이상한 거죠. 근치를 안 해놓고 저렇게 대증요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이거 연료통에 연료 탱크에 보호하는 이런 가이드 딱 철제 가이드 해놨잖아요. 그렇구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충격받거나 이럴 때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지날 때 이게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폴리머예요, 폴리머. 플라스틱은 아니고. 예. 그래서 꽝 치면 얘가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브랜드가 왜 저기다가 저런 칠을 해놔가지고 녹을 가리려고 그러는 거지. 쯧쯧. 이거 봐 여기 다 튀었잖아, 다 튀었잖아 아주. 아, 그런데 여기 튀었네, 이게 보니까. 이런 데 그냥 다 튀어가지고. 이거 무슨 영업사원 언더코팅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나중에 한 거 맞네. 영업사원이 칠했나? 설마요. 그러니까 뭐가? 차 출고되면 영업사원들에게 야 이거 머플러 이렇게 되니까 이건 다 해줘야지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제조사 차원에서 대응했다기에는 너무 조잡하잖아. 본사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너무 조잡하잖아. 코리아 차원에서 했던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영업사원 측에서 했던가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설마 혼다가 기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사에서 생산할 때 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예. 조립하기 전에 파이프 그러니까요. 자체를 그냥 페인트 칠을 해갖고 예. 그러고 조립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도 녹 때문에 난리니까 사실 미국 소비자들이 약간 좀 무덤덤한 게 있어. 물론 혼다가 녹 문제가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에서도 녹 문제로 진짜 지적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혼다 페인트 약하게 쓴다는 문제 때문에 욕 많이 먹었었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내 왜 무난하게 있다가 이번에 이 2017년 5세대 그 초기 모델에서도 그 문제가 되게 부각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건 본사 차원의 대응은 아닌 것 같고 코리아든 뭐 영업사원이든 아마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브랜드에 먹칠을 한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브랜드 먹칠하는 거예요.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났네? 여기도 백화죠. 봅시다. 백화인가요? 그 디퍼런셜 케이스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드러나는데 뭐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뭐 이건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링크 쪽에서 이렇게 녹이 발생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마감 불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머플러에다가 이렇게 녹방지 칠한 것도 이렇게 너무 그 허술하게 해놓고 원래 이렇게 기포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기포 생기면 이런 데가 다 공간이거든. 이런 데 다 이게 떨어지면서 공기나 이렇게 물기가 침투를 해요. 그래서 이걸 도포할 때 언더코팅 할 때도 이 시공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히 밀착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물질 다 제거하고 이 표면에 완전히 딱 달라붙게 해가지고 틈이 없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더코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틈이 벌어지면 네. 틈 속에 어떤 이유로든 습기가 들어가면 그렇죠. 들어간 그놈이 어떻게 빠져나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 안 빠져나오고 있으면 그동안에 얘는 딱 안 칠했으면 말라버릴 텐데 그렇죠. 안 마르고 있는 동안 오히려 더 녹이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옆에 있는 칠들을 더 벗겨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안 좋다 하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 거죠. 그 물에는 H2O잖아. 거기에서 O가 이렇게 껌 좀 씹는 놈이거든. 걔가 계속 있으면서 이 강에 있는 원자들에게 야 오늘 저녁에 그냥 보충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가자. 응? 가자. 이러면서 한 놈씩 깨는 거야. 그 나가다 보니까 한 놈 두 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전반적으로 학급의 그 석차가 떨어지는 거지. 이 그놈이 문제인 거야 이 O가. 양 PD O형이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O가 문제야 O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O가 진짜 문제야. 조금씩 보셨죠? 정말. 세상에는 모든 O가 성질을 다 변화시켜. 이 산화가, 야, 우리가 주름살 생기는 것도 이게 산화작용이야. 이것도 산화작용.
그 무서운 오염이. 항산화 식품을 먹는다는 게 산화를 최대한 늦추자. 이게 굉장히 껌 씹던 놈이야, 이 산소가. 산소 조심하는 걸로. 근데 그 산소가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 끌리게 돼 있어. 그런가 봐. 산소가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불량한 놈이거든. 그렇지. 이게 불량한 놈이 있어야 사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신세 조지는 거지. 이 실런트, 예. 군데 이것도 뭐 고르게 받은 건 아니고 장인영 신을 발랐다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대충 발른 거예요. 여기도 그냥 뿌리다 만 거. 예. 그것도 뭐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그냥. 여기도 보시면은 이 연결된 이 틈을 메꿔야 되는데 옆으로 발라서 여기서 떡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 근데 이게 이런 거래요. 이게 실리콘 통이나 이게 이 실런트 통이 이만한 통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건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안 닿아서? 많을 때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이게 거의 없을 때 압이 떨어지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 묵 기포하고 같이 섞여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싹 걷어내고 통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꾹 하면 에이 하고 꼭 이렇게 한대. 네.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실런트의 통에 실런트가 이렇게 충분치가 않아서 이게 일정하게 나오는 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껌도 어떤 때는 뭉쳐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실리콘 건을 쏠 때 이게 춤 없으면 이렇게 푹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몰라 그러고서는 몰라. 왜냐면 라인이 계속 움직이니까 닦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걸 하려면 다음 공정에 들어가는데 거기 쫓아가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딱 하고 있다가 후 하다가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고 나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그러면은 진짜 케바케네. 그래서 뽑기운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야. 공장 자동화가 기계가 완벽하게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이 하게 되면 그런 편차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네. 의미가 있어. 네, 그래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주분이 뽑기운이 안 좋다. 안 좋다는. 근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장인 정신이 네.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작업자가 이게 성의가 없는. 네, 그러니까 그 손재주가 없는 똥손이 요 손. 어느 손이 무슨 손이야 무슨. 똥손. 어우 냄새나. 으유다 정말. 머플러가 이렇게 한 가닥으로 오다가 그냥 하나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저건 잘 해놨네요. 네. 그 보기에는 참 이쁘게 해놨는데. 네, 저건 잘 해놨어요. 네, 트윈으로. 저거 정성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뽑아놔요. 저것도 돈이거든, 비용이거든. 네. 이렇게 되면 그 대칭병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거든. 네. 가까이 좀 왔어. 아, 네. 차주분 잠깐 나오셔도 되나요? 얼굴이? 저는. 아, 예, 네. 차주분이 정부 요원이라. 네. 오늘 분들은 이제 스파이는 아닌데, 정부 요원입니다. 그래서, 예. 자 정리하시죠. 네, 그러면 혼다 CR-V를 저희가 시승을 했는데요. 2019년형에서 뭐 혼다 센싱도 들어갔고 할인도 요즘도 계속 할인해 주나요? 할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400에서 500? 네, 근데 예. 이제 3개월 정도 판매 중지가 3개월 정도 중지. 왜 그러죠? 왜 중지? 다 팔렸다는 얘기. 물량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여올 때까지 예. 몇 달 걸린다는 이야기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4,300만 원인데 아마 3,800, 900 정도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서 보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문지 하부 쪽을 봤는데 아마 촉매 쪽하고 머플러 상단부 쪽 그쪽에서 녹이 많이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브프레임이나 링크 쪽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 좀 있었으나 링크나 서브프레임은 녹이 거의 없네요. 그러나 이제 촉매 쪽하고 상단부 머플러 쪽을 이제 방청 프라이머인지 뭐 스프레이인지를 뿌려놨는데 저게 열의 그 강한 소재가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혼다 코리아가 소비자들에게 지적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혼다 이게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저렇게 작업을 해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공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피드백이 있으니까 요거를 개선을 하자 그래서 아마 혼다 코리아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도가 나갔을지 모르죠. 너희들이 차 출고할 때 요거를 언더코팅이라든지 아니면 방청업체에 가서 일부 취약한 부분을 좀
그 대응을 해서 출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혼다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 저런 식으로 대응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CS팀에서 직접 저걸 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저게 소비자들에게는 더 지적을 받고 화를 키울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니 아예 그냥 저렇게 하지 말든가 본사 차원에서 피드백을 줘서 근원부터 바꾸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거 외에는 가격 대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륜 쪽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후륜 쪽에는 어코드에서 봤던 그 구조 그대로 해서 좋은 승차감과 주행 밸런스까지 가져가려고 했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승차감과 주행 밸런스 면에서 굉장히 좀 만족감을 줬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4륜도 들어가 있고 193마력의 터보 엔진인데 그놈의 변속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속기를 CVT로 해놔가지고 아니 CVT 애가 진짜 고민이 많은 애야. 얘가 인생 고민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 주인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너무 하네. 맨날 생각을 하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러다가 스포츠 운전에서 정말 예. CVT는 하여튼 스포츠 운전은 안 맞아요. 우리 그 DCT니 뭐니 기어 변속하는데 0.1초 만에 간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네, 네. 그 0.1초가 CVT는 풀리를 이만큼 늘렸다가 이만큼 줄이는 0.1초 만에 그렇죠. 할 수가 없거든요. 없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속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자꾸 계셔보세요. 자 이렇게 줄이는데 이게 탁 줄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약간 좀 느리게 하면 이런 거야. 맞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스포츠 운전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엔진도 ECU도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어쩌자고 왜 이렇게 뭐 우왕좌왕이야 빨리 뭐 좀 정해야지 내가 출력을 주든가 말든가 좀 기다려봐 하고 있잖아. 왜 나를 달아놓고 이렇게 달리는 거야. 막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게 3000 RPM 근처에서는 아주 평화로워요. 네, 낮은 RPM. 여기에서는 그래 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잘 앞으로 살아가고. 나한테는 내가 잘못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넌 말하는 게 틀렸어. 왜냐하면 그러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동기가 그런가? 원래 잘 되자고 그런 거지. 여기 엔진이 그래 알았어.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CVT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잘 쓰시면 연비 효율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하고 이렇게 별 차이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 변속기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건 일상 영역에서 이렇게 기어를 착착 바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럼 화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차주분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잘 사셨으나 녹이 약간 걱정된다고 하시면 요거는 길게 한번 팩트 체크 해보세요. 저희도 저거 하나 보니까 얘는 좀 추적 조사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치를 해서 내보낸 그런 어떤 개선점을 이렇게 좀 확신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부에서 지금 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보이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네, 그러면 뭐 엔진 좀 간단하게 보시고 끝내시겠습니다. 네.